울프 크릿. 이건 지명입니다. 호주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조금 사진 더 크게 보시면요. 이곳은 과거에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거대한 구덩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운석 구덩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UFO를 목격했다, 그 외에 미스테리한 일들을 봤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도 호주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됐죠. 하지만 이곳 주변에서 1989년 10월부터 1993년 1월까지 공식 집계된 총 8명의 배낭여행객들이 피살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89년 10월 살해당한 19살의 제임스 그리고 19살의 빅토리안. 둘은 당시의 배낭여행객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여기인 사진에 1991년 1월에 그는 시드니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독일 여성입니다. 21살의 시몬이라는 여자인데요. 그 여자는 울프크릭 주변에서 아예 시신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두 여성인데요. 1992년 두 명은 살해됩니다. 시드니 남서쪽 외곽 고속도로에서 납치가 되게 되죠. 둘은 영국에서 온 21살의 캐롤라인과 22살의 조앤이었어요. 다 호주에 배낭여행을 온 사람들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두 명입니다. 여긴 시드니에서 실종된 21살의 독일 남성 게버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의 연인 안자라는 사람입니다. 1991년에 실종됐어요. 이렇게나 많은 실종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제가 마지막 사진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1987년 18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피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시체는 한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눈을 가린 채 온몸이 묶여져 있었고요. 흉기로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머리에 총 5발을 맞고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여행객들을 죽인 걸까요? 범인은 이 여행자들을 납치해서 정말 무작정 찔러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찌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사격 연습을 위해서 타겟으로 두고 쏘기도 했고요. 교살하기도 했고요. 또는 그들의 신체를 절단해서 고문하기도 했다고 해요. 실종자들의 몸에서는요, 한 번에 찔린 자국이 아니라 여러 번 찔린 상처가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와중엔 목이 잘려서 발견된 시체도 있었어요. 순서를 정해놓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시체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고문 행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인만 한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직접 죽여놓은 피해자들의 시체를 자신의 옆에 두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발견된 거지만 이 범행 현장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해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휘장을 세워서 자기가 죽인 시체들을 이곳에 배치하는 등의 아주 괴이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아니라 그 범인한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유일한 생존자, 그는 1990년대
어, 호주에 놀러 왔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시드니의 호스텔에서 지내다가 점점 돈이 부족해진 거죠. 그런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비자가 6개월이나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의 남쪽에 가서 그 과일 농장 같은 데라도 가서 그 알바라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자 라는 결심으로 차를 얻어 타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그는 무턱대고 히치 하이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얻어 탄 차가 바로 범인의 차였어요. 범인은 바로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이반 말랏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가명을 사용했어요. 자신을 빌이라고 소개했죠. 폴과 빌은 몇 시간 동안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떤 동네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별 말이 없었던 빌이 차에 있는 동안 빌에게 총 4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디서 왔어요? 폴이 여행을 왔다 이것저것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리고 또 한참 운전해 가다가 빌이 묻습니다. 언제 돌아가요? 당장 돌아갈 계획은 없지만 비자가 6개월이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또 빌이 묻습니다. 여기 호주에 온 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물었던 마지막 질문은 직업은 뭐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은 낯선 사람이 히치하이킹으로 만났을 때 같은 차를 타고 갔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부터 여기 있는 빌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게다가 속도를 막 올렸다가 낮췄다가 자기 멋대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갑자기 그가 차를 멈춥니다. 아저씨 왜 차를 멈추세요? 하고 폴이 차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랬더니 갑자기 빌이 총을 꺼내 들고 그의 머리에 겨누게 되죠. 당황한 폴이 뭐한 짓이에요? 왜 이래요? 아저씨 놓고 말로 얘기해요 하고 겨우겨우 대화를 이어가다가 폴이 가까스로 좋은 때를 봐서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사실 거긴 다 초원이거든요. 초원을 가로질러서 계속 열심히 뛰어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마구마구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밀랏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의 차를 몰고 추격해옵니다. 열심히 도망가던 폴이 근처에서 다행히 차를 몰고 가던 한 주민을 발견해요. 그러더니 막 저기요 살려주세요.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하고 나서 그 차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근처 경찰서로 가게 돼요. 그런데 경찰서가 문이 닫힌 거예요. 어떡하죠? 누군가에게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마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폴의 증언에 따라 경찰들은 이 이반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의 집에 체포하러 가게 되죠. 밀랏은 어떤 사람이었냐? 43살의 도로 작업원이었다고 해요. 밀랏의 집에 들이닥쳐서 경찰들이 집을 뒤져보는데요. 집안 곳곳에서 자기가 살해했던 다른 희생자들의 물품이 잔뜩 있었다고 해요. 텐트며 옷까지, 그들이 가지고 온 카메라, 칼,
게다가 총기까지, 각종 무기류까지도 그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집 지붕과 벽 내부에는 더 많은 희생자들의 물품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총기가 많았나 하고 봤더니 밀랏은 사실 총기를 모으는 어떤 그 수집을 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성도착증이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그는 1987년 젊은 아내와 함께 원래 시드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혼 생활이 아주 순탄치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젊은 아내와 헤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보는 사람, 내가 희생자로 잡아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작정 죽여버리는 이상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결국 밀랏은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총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같은데요. 종신형을 선고받고 항소하게 되죠. 하지만 기각됩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그는 플라스틱 칼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고등법원의 우편으로 보내요. 자기가 체포됐다는 걸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결정을 한 후에 감옥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면도날이나 뭐 이렇게 호치키스를 스테플러라고 하는데 이 스테플러를 막 삼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패하자 2011년에는 그냥 감옥에서 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5kg이 빠지기도 하죠. 이런 그의 잔혹한 이야기는요. 흥행에는 아주 100% 성공하지 않았지만 울프 클릭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울프 클릭은 사실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들은 다 실제의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문의 저주였을까요? 이반은 호주에서 악명 높게 배낭족 연쇄 살인범이 됐죠. 그리고 종신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에겐 조카 한 명이 있었습니다. 19살의 매튜 밀랏이에요. 그의 삼촌은 연쇄살인범 이반이 되겠죠. 자, 그런데 몇 년 후 그가 자신의 동갑내기 친구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한 죄로 또다시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었냐? 2010년 11월 20일이었어요. 시드니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바고라는 곳에 매튜 밀랏이 고향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날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맥주를 마시자면서 한밤중에 다른 곳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여기 있는 데이빗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차로 30분 거리가 떨어진 벨랑글로 숲으로 유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벨랑글로 숲은요, 사실 매튜가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줬던 삼촌 이반 밀랏이 배낭족 7명을 살해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숲에 도착한 매튜가 갑자기 야, 너 내 왜 뒷담화 까고 다녀? 하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온 도끼를 들고 데이빗을 다그치면서 그 애를 찍어가기 시작했죠. 데이빗은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 하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했지만 매튜는 잔인하게 그리고 무참하게 그를 도끼로 찔러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매튜와 동행했던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영상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영상을 본 검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잡혀 들어가고 나서 검사가
매튜가 그 쌍날 도끼로 데이빗에게 아주 잔인한 고문과 고통을 안기면서 살해했다면서 이 영상은 굉장히 처참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데이빗의 마지막 10분, 살아있는 마지막 10분 동안 이미 도끼로 몸을 찍혀 있어가지고 큰 중상을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매튜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이건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사실 살인의 도끼로 그를 찍은 건 아니지만 이 죽은 데이빗한테 매튜가 어디로 이제 가라고, 너 매튜가 일로 오라고 했다고 같이 이렇게 가담을 한 거기에 대한 죄를 받았고요. 또한 그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했다는 죄목을 받아서 호주에는 약간 그 징역을 받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장기 32년, 단기 2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